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금요일 또 합류해 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크로 분석을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중이 무엇인가?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인터뷰에서는 계속 모르겠다. 지켜보자. 애매모호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 발언 나올 때마다 계속 툭툭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NDF 역외 환율입니다. 뭐 이따가 다시 또 붙겠지만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이 달러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단기적인 관망, 소극적인 투자 전략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관심 기업은 사실 없는데 제목은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의 모호한 메시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수급도 보면은 아주 뭐 치고받고 엉망진창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사셨는데 2조 원이나 샀어요. 기관 외국인은 2조 원 그대로 팔았고. 그럼 뭐 오늘 시장 보면은 사실 떨어져서 물론 올라오면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한 건데 지금 환율 부분하고 금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크로 지표거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지표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더더욱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테마가 난립합니다. 뭐 정치인 테마에 카더라 통신에 뭐 컨텐츠도 진위 여부도 잘 모르는데 이 중국에 관련돼서 뭐 한한령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확인된 거 한 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장에서는 저렇게 잘못 따라가면은 앞서 이수철 이사가 잠깐 여러분께 조언을 드렸지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매크로 분석이 어렵죠. 금리와 환율 들어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헷갈려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연준의 진짜 의중은 일단 달러 강세를 좀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채 시장은 국채 시장이고 달러가 좀 강해지면은 다음 주에 미국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또 있어요. 이번 달에 있지만 10년물, 30년물 장기채들이 있는데 그걸 수요를 창출하려면 일단 달러가 강해야 돼요. 달러 매력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좀 놔두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김명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주가 조정폭이 미국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아주 강하게 조정을 떨어졌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제 체력으로 보면은 금리가 조금 올라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국채 수요를 촉발하기 위한 달러 강세 이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강했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이 패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좀 때려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엔화입니다. 뭐 국제정세 보셨겠지만 이 국방부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방한을 해요. 근데 포인트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낀단 말이죠. 이 민주당의 특색이 일본을 끼워줘요.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데 일본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막 1000명대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럼 일본 경제를 살리려면 엔화 약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엔화가 108엔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미국이 인정해 주는 거죠.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쭉 봤을 때 미국 연준에서는 당분간은 손을 좀 녹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매크로의 본질이 아닌가. 제가 뭐 주제 넘지만 이렇게 좀 풀이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좀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까 뭐 유가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런 거 좀 아주 미세한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정경민 차장님 또 붙여주시죠. 저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나름 선별해서 오는데 잘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초반에야 좀 다 영향 받겠지만 얘기했잖아요. 오늘 툭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쭉 올라오는 기업들 내지는 플러스를 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뭔가 그래도 사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미국장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 지금 뼈아픈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지금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하루에 예. 4.84니까 5%. 이제 또 이 시장 보고 계신 분들은 아니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저 사람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굉장한 이런 마찰적인 수급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근데 금리 상승이 왜 이 유발이 됐느냐 이렇게 또 타고 내려가면 한두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기 그 선에서만 딱 막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월 의장이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명분과 또 정책의 지향점이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못 견딜 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유수철 이사와도 말씀 나오셨지만 네. 다우존스 뭐 채 5%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는 좀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연준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고용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고 또 이제 시간당 임금도 상당히 좀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과 이 고용과 이런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시장은 좀 뒷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명분,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좀 마찰을 시장이 알아서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저도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가져와가지고 이따 좀 겹칠 부분이 많아서 그걸 좀 제외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선이 이제 3,100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박스권이었다면 기준선이 이제 3,000으로 수렴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3,000도 땡큐일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약간 힘들어지고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2,700, 2,800, 2,700에서 만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딱 정도 기술을 찍을 수는 없지만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제가 봤을 땐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동시만기일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그러니까 외국인은 분명히 오늘 조금 팔 거예요. 매도를 왜냐하면 하겠죠. 금리 네. 격차,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이제 따라가는데 이 금리 격차가 넓어지면은 미국 쪽으로 더 선호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 부분도 아까 그랬잖아요. 원화 약세, 달러 강세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파는 것들을 누가 받아줄 거냐? 기관이 좀 토종의 힘으로 받아주느냐? 이것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왕개미가 등장을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이어서 네. 네. 주거니 받거니 예, 예, 합시다. 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수급적인 악재거든요. 모든 네. 것들이 다 수급적인 악재로 이제 귀결이 된다. 뭐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뭐 기술주들이 그 동안에 지수를 이끌어 왔었는데. 기술주들이 계속 좀 조정을 좀 받고 특히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퍼 사이클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반도체 너무 좋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이제 늘려놨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더 지금 민감하게 조금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약화되고 사실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가장 좀 결정적인 지표 그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때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40조 원 훌쩍 넘던 게 지금 뭐 한 10조 15조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조금 터닝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지수의 이제 레벨 다운 사실상 이제 하락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과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조정이 조금 떨어질 거냐. 저 역시도 뭐 2,700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2,700까지 레벨 다운이 돼 버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7만 원으로 이제 회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는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좀 그렇지만 빚내서 사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떨어진다면 정말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기회는 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도 한 8만 원 정도 내외 수준, 뭐 조금 더 빠진다면 한 7만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코스피 지수도 뭐 한 2,800도 사실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보여지고 네. 2,900선 내외 정도에서는 혹시나 좀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락 방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이제 반등 시점이 과연 언제이냐. 저는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악재는 분명히 시장이 이제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아까 자료에 또 나왔지만 이제 미국의 저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두고 글로벌 IB들이 커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목표치 10년물 기준 1.9%
상향한다 이렇게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적응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시간이. 그 딱 적응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할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이 지금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는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평균 목표 물가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거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랬다가 나중에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뭐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연준이 생각을 하는 거고. 최후의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 분명히 본인이 연준 의장이 금리가 상승하는 걸 지금 목도하고 있다. 분명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좀 줬거든요. 약간 용인하는 듯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겠지만 그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엔화와 관련된 뭐 그런 네. 이슈, 특히나 이제 옐런 이제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당분간은 달러가 조금 강한 걸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탠스일 것 같아요. 좀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말을 경유하면서 아까 국제유가도 얘기했지만 이란 쪽에 뭔가 동향이 있을까? 이것도 사실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으나 저는 역시나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그렇고 올해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조금 더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걸로 인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준에서도 이미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주식을 뭐 깍깍 채워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하락 조정이 좀 들어오면 정말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주에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청약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때까지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을 사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 주 파고를 이제 좀 넘어가고 나면 조금은 이런 수급 공백도 좀 해소가 좀 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조금 더 좀 버티신다면 오히려 지금 또 조정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비중 확대 혹은 현금이 없는 분들은 적절한 또 교체 전략을 통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포진을 좀 시켜놓는 그런 이제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걸 빠르면 뭐 오늘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래도 뭐 온갖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인데 어제 이 민간 인공위성 업체 산팔로스라는 데를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변의 핵 시설이 다시 연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조금 오늘 방산 쪽 시장 방어적인 빅텍을 지난번에 이제 이게 방산주가 아니라 사실 통신 관련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려 놓고 뭐 저는 그럼 빅텍 같은 거 하나 좀 네, 뭐 대내적으로는 개발지지나. 그 산팔로스 나왔던 그 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치 테마가 이제 활개를 치는 대내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어제 미국에서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하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 시장 어제 뭐 화이트진로 같은 것들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 음료, 롯데칠성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도 좀 간접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원사입니다. 원사. 원사? 카프로. 카프로. 카프로락탐의 이제 뭐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나이론이죠. 나일 그 원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효성 TNC나 또 코오롱이나 이런 데 좀 이제 납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또 스판덱스를 만들고 이게 다 이제 폴리에스터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는 공급 부족이 어디서 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 부족이 나는 데서 가격을 올리는데도 계속해서 공급을 달라라고 하는 곳은 뭐 적어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좀 단단한 이제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섬유 쪽, 섬유 원사 쪽이 어제 또 이 카프로락탐 가격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오늘 우리 종목도 윤석열 테마주라고 저렇게 또 나오는군요. 처음 그런가요? 봤네 화면에. 그래서 저는 카프로 좀 네. 괜찮아 보이고 카프로 윤석열 테마주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건 아니죠. 예, 네네네네. 이건 테마주는 아니고 예, 옛날 좀 오래된 종목입니다. 나일론에 관련된 그런 원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이제 종목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빅텍을 하나 넣어보죠 저기다가. 네. 방어적인 종목으로 하면은 사실 많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어쨌든 오늘은 또 SOE를 하셨으니까. 네, SOE를 포함해가지고 뭐 짜잘한 종목들, 뭐 미창 석유, 한국 석유, 흥구 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는 조금 시세가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좀 발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은 쭉 올라가다가 그냥 뭐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또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식품주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차장님 식품주 할까봐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저는 신세계 푸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버텼던 애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또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유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뭐 최근에 농산물 가격, 뭐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기 정임 때문에. 소장이 파 한 단에 얼마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네. 네. 맞나요? 7,990원. 네, 7,990원. 그래서 어쨌든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신세계 푸드가 뭐 자리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유통주 중에서는 뭐 신세계 인터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오늘 이제 또 기술적인 위치만 놓고 본다면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상단이 이제 7만 원 정도 자리가 조금 열리면은 좀 탄력적인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뭐 이런 시장은 사실 좀 방어적인 종목으로 소위 말해서 좀 버티기 전략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푸드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약간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간보는 뭐 네. 뭐라 해야 돼? 네. 그 정도. 또 추가. 더 추가해드릴까요? 뭐 그러면 저는 아까 원사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효성 TNC, TK 케미칼 뭐 이런 쪽.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중국의 그 뭐 신장 위구르 뭐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쪽 노동력을 좀 착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규소 관련돼서가 네. 있고. 면화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정치적인 것들이 좀 껴 있는데 그것들 그거 중국에서 나는 그런 제품들을 쓰지 말자. 막 약간 이런 운동, 약간 이제 고립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중국이 지금 현재. 뭐 그래서 뭐 호주가 뭐 철광석도 안 주고 석탄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행히 이제 우리 미세먼지도 좀 많이 줄었고 대신 브라질에서 비싼 운임을 땡겨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생성을 해야 돼. 그 이제 제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난도 생기고 지금 국제 뭐 화학 뭐 철강 가격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쭉 늘여봤을 때는 네. 역시 이제 그 화학 제품들이 현재로서는 공급 부족도 있고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제 그런 가장 앞선에 좀 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왜 면화 가격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가 그것의 수요를 좀 흡수하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원사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뭐 반도체나 전기차나 뭐 바이오나 이렇게 뭐 화끈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매크로의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근데 참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같이 떠들 때는 거기가 상투를 치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즈음에서 대부분 상투가 나왔기 네.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쪽을 오히려 보고 또 그래서 이제 증권사 것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온 건데 뭐 그래서 너무 폄훼하지. 하나 더 이제 포함을 시키자면 뭐 이제 효성 TNC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TK 케미칼이라는 TK 종목도 케미칼. 이제 SM 상선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스판덱스 관련돼서도 관련된 종목으로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카프로 또 TK 케미칼 오케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미 매니저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다음 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네. 있잖아요. 네. 들어오죠. 그렇죠. 그것도 시장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좀? 분명히 수급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공모하느라고 그렇죠. 빠져나왔기 기관 때문에. 외국인들도 분명히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보호의 수를 이제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공모에 하자. 막 기관 외국인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작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작년에 뭐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네. 사실상 이제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지금 장외 시장에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운 이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공모가 상단이 65,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공모가는 65,000원으로 확정이 될 텐데 지금 장외에서는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65,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거의 3배가 넘게 오르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15조 원,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PER이 지금 뭐 150배가 넘어가니까 사실상 올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와 관련된 이제 영업이익 인식이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을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조 원이 뭐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해 보면 어쨌든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은 공모에는 정말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그 보유예수 기간 최대한 짧게 잡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이제 수급을 빨아들이는 좀 블랙홀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안 좋은 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기 위한 이제 자금을 조금 모으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청약 일정이 좀 끝나고 그리고 청약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동시만기일이고 뭐 그런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가 조금 마지막 좀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그 수급 이슈가 사실 재료도 재료지만 뭐 오늘 아까 뭐 난타전 표현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 또 비트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에 너무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잘 이렇게 평탄화를 좀 시켜야 되는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아니라.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또 돌아가셔야죠. 네, 오늘은 이제 이벤트가 없고요. 주말 앞두고 사실 계속 시장이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돼서 조금 네. 안타깝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어쨌든 주가의 가격이 이제 계속 좀 조정이 좀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또 가격 매력이 생기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오늘 우리가 반도체 약간 좀 자주 섞인 표현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슈퍼 사이클이 한 달, 두 달을 놓고 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2년, 3년 갈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험난한 과정을 또 잘 딛고 일어선다면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요. 네. 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